안녕하세요, 어태거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델 U2720Q 모니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울트라샤프 U 시리즈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나 P 시리즈보다는 고급형에 해당합니다. 맥북에서 사용하는 27인치 4K 모니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모델 중 하나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직접 사용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장단점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델 특유의 단순하고 직선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리뷰했던 벤큐 모니터와는 다르게 후면 역시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빌드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긴 하지만 프리미엄급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단단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패널 들뜸 문제랑 하단 베젤 마감 문제가 이슈가 되었어서 저도 구매하면서 상당히 조마조마했는데요, 뽑기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받은 제품은 비교적 조립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제품 빌드 퀄리티 문제는 작년 가을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델 모니터답게 모니터 각도나 높이 조절은 굉장히 편리한데요, 90도 피벗은 당연히 지원하고요, 좌우 회전각도 넓고요, 높이 조절 범위나 틸트 각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따로 암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웬만한 모니터 위치는 무난하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샤프 모델인 만큼 연결성도 훌륭한데요, 디스플레이 1.4와 HDMI 2.0 포트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화면과 함께 90W 파워 딜리버리와 USB 3.0 허브 기능을 지원하는 USB-C 연결도 가능합니다. 허브 기능을 위한 USB 포트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후면에 있는 A 타입 포트 2개는 USB 3.0을 지원하고, 측면에 있는 A 포트와 C 포트는 USB 3.0과 함께 각각 2A와 3A의 USB 충전 기능도 함께 지원합니다. USB 허브의 성능은 아쉽게도 모니터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모니터에서 높은 데이터 속도 모드를 선택하면 모든 포트를 USB 3.0으로 사용하면서 4K 60Hz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밴드위스의 제약 때문에 HDR 모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컬러 수 역시 24비트로 제한되고요, 고해상도 모드를 선택하면 4K 60Hz의 30비트 컬러와 HDR 모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USB 포트 연결이 2.0으로 제한됩니다. 높은 데이터 속도 모드에서 삼성 T5 외장하드의 속도를 측정해봤을 때 읽기 속도는 약 350, 쓰기 속도는 약 310을 기록했는데요, 맥북에 직접 연결했을 때에 비해서 약 10% 정도 속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USB-C 허브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M1 맥북의 USB 외장하드 속도 저하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T5의 스펙보다는 조금 아쉬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맥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의 성능을 알아보면요, 먼저 기본적인 스펙은 27인치 4K 해상도에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요, IPS 패널을 사용하는 만큼 시야각도 충분히 넓은 편입니다. 다만 화면 반사는 조금 아쉬운데요, 반사를 줄여주는 매트 코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빛 반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주변에 밝은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인 색역을 측정해 봤을 때 sRGB 100%, 어도비 RGB 86%, DCI-P3 96%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광색역 모니터에 해당하지만 프리미엄급 모델임을 감안했을 때 어도비 RGB 커버리지가 살짝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감마는 일반적인 PC 모니터 표준에 가까운 2.3, 대비는 1100대 1로 측정되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표기 스펙인 1300대 1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IPS 패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대비는 좀 아쉬운데요, 25% 밝기에서의 흑색점이 벤큐 EW3270U 모델의 100% 밝기에서의 흑색점과 같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검정색이 사실상 어두운 회색으로 표현되는 수준입니다. 화면 밝기는 100% 밝기에서 최대 365니트로 측정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무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같은 색상의 밝기 편차를 알아볼 수 있는 균일성 테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패널 오른쪽 상단 부분이 최대 델타 4.6으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니터 광도의 균일함을 테스트해봤을 때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 부분이 최대 15%까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무난한 성능이지만 프로페셔널 작업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하이엔드급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색상 정확도 같은 경우 M1 맥북을 사용할 때와 인텔 맥북을 사용할 때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에서 사용할 때에는 평균 델타 1.3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M1 맥북에서 사용할 때는 이보다는 좀 낮은 평균 델타 1.8을 기록했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와 연결했을 때에는 모니터로 연결되는 컬러 포맷이 RGB로 정상적으로 인식됐지만 M1 맥북에 연결했을 때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날로그 컴포넌트 포맷인 YPB-PR로 인식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뿐만이 아닌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 델타 값 차이가 눈에 확 띄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 M1 맥북에서 기록한 델타 1.8도 사실 상당히 우수한 성능이긴 하지만 모니터의 성능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찜찜함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M1 맥북에 연결했을 때에도 저희가 사용 중인 스파이더 X 엘리트 색상 교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전체 교정을 진행한 이후에는 델타 0.79의 굉장히 우수한 색상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M1 맥북은 최근 외장 모니터와 관련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상 100% 완벽하게 동작하는 모니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는 인풋 포맷 문제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역시 앞으로 OS가 최적화되면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HDR 기능도 테스트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HDR 400을 지원하는 만큼 HDR 모드에서는 밝기를 최대 400니트까지 올려주고요.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 역시 밝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HDR 모드는 HDR을 지원하는 컨텐츠와 게임에서 사용해야 정상적인 화면을 감상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색감이나 대비가 그냥 뿌옇게 표현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는 굳이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델 U270Q 모니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이지는 않아도 충분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별도의 암이나 허브 없이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편리했고요. 화질에서도 사무는 물론이고 디자이너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색역과 우수한 색상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프리미엄급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빌드 퀄리티나 화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고요. M1 맥북과의 호환성 역시 아직 완벽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기능이나 화질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라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구입했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엄청난 제품을 리뷰할 예정인데요. 바로 아수스 제피러스 G15 랩탑입니다. 얼마 전에 직접 구입해서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성능에 대해서 살짝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5800X의 3070 GPU를 장착한 데스크탑 PC와 크게 차이가 없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15년 맥북 인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줄 만한 인생 최고의 랩탑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외관부터 성능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